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입니다. 근대 역사 쭉 가고 있죠. 지금 흥선대원군부터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까지 왔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조선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나머지 유생들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개항, 나라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근대문물, 서양 근대문물이 우리나라에 쭉쭉 들어오겠죠. 이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방향이 딱 나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조선 정부는요, 고종을 비롯한 민시정권이라고 하죠. 고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명상하고 민시가 집안 사람들을 다 요직에다가 속된 말로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시정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쪽에서는요, 이제 근대문물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선을 근대화해보자 하는 개화정책의 흐름이 있고요. 개화정책. 또 한쪽은요, 서양 근대문물 보니까 다 하찮은 것들이다. 그러니 우리 것 지키고 서양 근대문물 쳐내자, 배척하자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 개항 이후에 두 가지 노선이 나왔다. 하나는 개화정책, 하나는 위정척사로 빠지는구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화정책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문을 열었어요. 근대문물이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정책 추진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통리기무화문. 개화정책 추진기구입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일지 뭘 안 받아들일지를 여기서 정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이것은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선은요, 흥선대원군이 10년간 나라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갓 나라문을 열었거든요.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나라문을 열었던 국가들한테 가서 얘네들은 뭘 받아들였고 얘네들은 뭘 안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오자 하면서 사절단이라는 걸 파견해요. 자, 주변 국가로 해봤자 중국, 청나라가 있을 것이고 일본이 있겠죠. 중국은요, 중국 청나라는 우리가 나라문을 닫고 있을 때 영국한테 나라문을 열었어요. 유명한 전쟁 있죠. 아편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도 근대화, 나라문을 열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청나라는 뭘 받아들였고 뭘 안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일본은요, 아까 저번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한테 나라문을 열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들였고 뭘 안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자 하면서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수신사는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파견이 됐고요. 그 중간에 조사시찰단이라는 것도 파견을 해서 일본의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 세력과는 최초로 조약을 체결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가서 미국은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오자 하면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사절단을 파견해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것들을 쫙 와서 우리 통리기무화문으로 와서 쫙 근대 문물, 근대 시설을 하나씩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체국, 지금의 우체국이죠. 우정국, 우정총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화폐 주조하는 전환국, 무기 만드는 기기창, 신문 발행하는 방문국, 그리고 신식군대. 요게 중요하죠. 신식군대. 우리 조선은 옛부터 군대가 있어 왔습니다. 오군영이라 해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군대가 있죠. 얘네는 옛날부터 있었던 군인들이라서 구식군인. 요번에 일본으로부터 새롭게 받아들인 신식군대가 하나 있어요. 그 신식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인들과
구식군인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모군란이라고 저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조선 정부 측 입장이 있고요. 반대,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댔죠.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척사파, 위정척사 세력이 일으킨 운동. 그러면 이제 위정척사라는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위정척사, 위는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정은 바를 정자, 바른 것은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는 거죠. 이 위정척사 운동은 주로 유생들,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게 위정척사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어져 오던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바른 것으로 보고 지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 세력에서 봤을 때 사악한 것은 뭐겠습니까? 서양 근대 문물이겠죠. 서양 근대 문물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전통 질서는 지키자. 요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되시겠죠? 이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는요. 뭐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1860년대면요.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할 그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1860년대에는 통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고 통상 수교에 반대하는 입장은요. 흥선대원군의 입장과 일맥상통하죠. 서원철폐로 갈등도 빚었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870년대에는 위정척사 운동으로서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니까 1870년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일본한테 나라문을 연 거죠. 이때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요. 특히 뒤에 가서 또 나오시는 분인데 최익현이라는 분입니다. 최익현이라는 이 유생은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외양일체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 일본과 양, 서양 세력은 일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한테 나라문을 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게 1870년대 최익현이 중심이 돼서 했던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입니다. 18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 시기예요. 개화 정책을 막 밀어붙입니다. 이 와중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일본의 사절단으로 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수신사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수신사로 갔다 온 김웅집이라는 사람이 2차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요. 중국 공사관이 적었던 황준셴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들어와요.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이 이제 나라문을 열고 개항이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견제를 해야 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봤어요. 이 황준셴의 조선책략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방책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조선 너네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미국과도 이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된다.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해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국내에 유포되면서 많은 유생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괜히 끌어들여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대로 이 조선책략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정척사파 또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고요. 명상황후 민씨를 비롯한 민씨 정권은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체결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지금 위정척사 운동에서 1880년대 활동은요. 영남 지방에 이만손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영남 만인소, 만명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영남 만인소로서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했구나. 요게 1880년대를 대표하는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마지막 1890년대가 되면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0년대부터는 위정척사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의병항쟁을 벌여요. 그래서 의병항쟁도 시기별로 딱딱딱 정리가 저 뒤에 가서 할 텐데,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은 시기별로 특징들이 있었구나 까지 정리하시면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부터 이제 이모군란, 갑신전변, 동학농민운동 사건별로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